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 PM 정현철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이버보안 R&D 정책 방향과 그리고 이제 향후 R&D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보안은 좀 전에 이제 그 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기반 기존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그게 이제 또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되고 공격 위협들이 이제 확장되고 보안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스마트홈, 자동차, 선박, 이제는 이제 우주까지 이 사이버 보안의 대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보안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보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보 관점에서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안보 또는 이제 어떤 국방과 같은 그런 안보, 이런 이제 그 안보의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또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버 위협이 이제 DX 시대에서 AX 시대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먹고서 이제 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반도체죠. 이렇게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술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도 이 AI를 위한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AI가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하려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전에 DX 시대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X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공격은 굉장히 이제 누구나 챗GPT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악성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취약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피싱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그 사업자 범죄자들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챗GPT 이런 G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이제 콜센터를 대체하는 이렇게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분야에서 실제 공격에도 이제 AI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방어 측면에서도 이제 AI를 많이 이제 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도 개인정보라든지 산업기밀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는 이슈들도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데이터 소유권, 라이센스 이슈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악성 코드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자가 취약점 점검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또 많은 생성물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는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지고 유포가 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 또는 이제 범죄의 악용,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치적인 또 이슈 또는 이제 전시에는 심리전 다양한 목적으로도 이 AI가 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자체에 대한 이제 공격 이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챗GPT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잘 그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그 환경입니다. 일반 기업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에는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이걸 공격하는 공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공격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공격을 해서 해킹을 당하는 이런 이제 사례 그 어떤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잘못해서 이 해킹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보안 담당자가 제대로 못해서 해킹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 보안 담당자를 처벌하고 하는 쪽에 좀 많은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려고 세계 각국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각각의 이제 그 담당자들의 이제 잘못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취약점으로 인해서 해킹을 당한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격자는 나쁜 놈이죠. 범죄자고 이 공격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근데 이 공격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조치가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책은 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네들 시큐어 코딩,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을 반드시 준수해라. 그리고 S보험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세를 만들고 취약점 분석을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를 하고 있고 공격자에게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안 패러다임이 공세적 보안, 공세적 방어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격 행위에 합당하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보안 담당자들도 지금의 변화되는 어떤 패러다임, 지금 이제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그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보안을 좀 더 정교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동향에서 지금 이제 해외 동향을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전략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 3월 달에 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위협 행위자 저지 및 무력화 이 부분은 공세적 보안, 공세적 안보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제 보건력 강화, 그리고 국제 파트너십 구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에는 보시면 뭐 랜섬웨어에 대한 이제 뭐 전쟁, 전투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S보험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략들을 해외에서도 가져가고 있고 국내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국내도 이제 그 올 9월 달에 얼마 전이죠.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건력을 강화하겠다. 기반 시설 보안, 보건력 부분이겠죠. 그리고 신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 AI라든지 클라우드, 양자 환경 같은 이제 신기술에서의 보안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작년에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보안 산업을 글로벌로 진출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략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유니콘을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또 얼마 전에 그 사이버 안보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망분리를 어떤 개선을 해서 다계층 보안을 하겠다, MLS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국산 암호, 뭐 시드라든지 아리아만 사실 이제 정부 공공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AS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망이 개방되고 이런 전략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 5월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RSA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요 뭐 저도 이제 여기 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 제가 느낀 부분들이 요 키워드입니다. 요 키워드가 공유, 연대, 협력,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글로벌 또는 이제 사업자 간 그리고 또 수요 기관들과의 공유, 연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굉장히 여기에서 느낀 거는 혁신의 그 어떤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RSA에서도 RSA 이노베이션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제 혁신 기업들을 뽑는 그런 이제 경진 대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그 스타트업들이 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AI 보안, 클라우드 보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AI 보안, AI 파워드 사이버 시큐리티. AI는 이미 이제 보안에서는 어떤 그 메가 트렌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우리나라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이제 늦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클라우드로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보안 솔루션들도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보안, API 보안. 그 어떤 사일로 형태의 독립적인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보안 솔루션 간의 API로 다 연계가 되고 이런 연계돼서 모아지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보안, API 보안이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이제 이런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중앙화된 어떤 경계망 보안이 아니라 지금 이제 메시 형태의 로 뭐 디바이스들도 메시 형태이고 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간도 서로 P2P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은 크게 이렇게 이제 5개 영역으로 밑에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공통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 및 시스템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이제 사이버 보안 국가 전략 기술 사이버 보안의 로드맵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점 기술을 4개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데이터 AI 보안,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신산업 가상 융합 보안. 뭐 앞서 이제 기술 분류 체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분야가 이제 요 4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저희가 R&D 전략 맵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기 글로벌 그 경쟁력 확보 전략에도 이제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래 도전 R&D 영역에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의 이제 기술력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영역.
그래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제 영역의 투자를 이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산업 선도 R&D 영역인데 이쪽은 지금 이제 우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해외로 진출을 좀 촉진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암호 기술, 암호 쪽은 좀 이제 많은 연구자라든지 기술들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드나 아리아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도 국제 표준화도 하고 동형 암호 기술도 굉장히 이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준의 이제 암호들을 그 동형 암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고 세 번째 영역이 이제 안보 투자 영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의 기술력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관점에서는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기술 자립도를 키우겠다라는 이제 영역이 안보 투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이 세 가지 영역 미래 도전, 기술 산업 선도, 안보 투자 이쪽 영역에서 이제 투자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뭐 541억, 157억, 355억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올해 그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글로벌 협력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글로벌 협력 R&D는 올해 이제 신규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동 연구나 인력 파견 그리고 수출 지원할 수 있는 R&D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공동 연구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주요 국들하고의 공동 연구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국토안보부하고도 지금 이제 2개 R&D 과제, 가상자산 추적 과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밀집 환경, 고밀집 환경에서의 이제 영상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국토안보부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표준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망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AI 보안 뭐 AI 안전 이슈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에 그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제 기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로드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중점 기술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년까지 꾸준히 저희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 보안 영역에서는 양장 내성 암호에 대한 이제 전환 기술 이 부분은 이제 로드맵에도 35년까지 그 PQC 전환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30년까지는 그게 필요한 기술이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전환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증 인가 기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활용 기술, 그리고 AI 통제 기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통제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AI를 보안에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AI 자체에 대한 보안 그리고 AI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안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디지털 취약점 영역인데 이제 능동형 보안 위협 수집 분석 뭐 디셉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종 범죄 대응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사이버 범죄 인텔리전스 역추적 공급망 보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는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보안 6G가 이제 뭐 29년 30년쯤이면은 이제 상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6G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초공간, 초지능화된 이런 환경의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보안. 지금 이제 오랜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개방형으로 소프트웨어화 네트워크도 이렇게 이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PI 보안이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풀 오토메이션 보안 관제. AI를 활용한 이제 풀 오토메이션 보안 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 융합 보안 쪽에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주요국들이 CCTV에 대한 이제 견제들을 하고 있어서 국내 CCTV 업체들이 해외 진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CCTV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CCTV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서포트해 줘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가상 융합 보안, 웹3라든지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가상화 환경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신뢰 모빌리티 보안, 지금 이제 뭐 드론부터 해서 최근엔 또 이제 UAM에 대한 이제 보안 이슈들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안보 관점에서는 우주 위성 보안, 우주 위성에 관한 이런 이제 보안들이 안보 관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좀 30년까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기획 방향은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안이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보안에서 그 좀 한 단계 점프업해서 뭔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육성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여러 이제 신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그 기술들 이 뭘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규제라든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쪽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9개 신규 과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신규 과제에 이제 각각 뭐 데이터 AI 보안 쪽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 전환 기술들, 특히 이제 뭐 이제는 분야별로 뭐부터 전환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첫 번째 타겟을 이제 저희는 이제 공동 인증서나 아니면 전자서명 인프라에 대한 PQC 전환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PQC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민첩성, 그리고 기존 어떤 인프라하고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이제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R&D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보안 쪽에서는 AI 생성 허위 정보나 아니면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포 AI 기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취약점 보안에서는 이제 위협 헌팅을 위한 디셉션 기술들, 기만 기술들, 뭐 트랩을 대규모 망에 설치를 하고 공격자의 여러 정보들을, 인텔리전스를 파악하기 위한 이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의 이제 어떤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걸 완화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는 이제 가장 그 우리의 문제는 사일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어떤 API 연동 연계 기술, 시큐어한 연동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융합 쪽에는 고부가 가치 이제 영상 보안 기술로 그 VLM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AI가 해석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CCTV에 활용해서 좀 더 플렉서블한 위험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 우주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내일 이제 공청회 구체적인 이제 과제 후보 과제별로 공청회를 가질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12월 말쯤에 그 최종 과제가 이제 좀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 시간을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1분 늦었습니다. 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